보통 학교 선생님들은 수학적 기납법을 대부분 다 빈칸 채우기로 출제. 그 중에 제일 까다로운 게 배수 문제가 제일 까다로워서 이거 마지막에 풀자 이거는. 부동식, 방정식이 제일 쉬운 편이거든? 방정식 먼저 풀게요. 지금 우리는 이 식이 n이라는 문자를 대입한 이 식이 성립하는 걸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 네모의 값이 성립하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데 n값한테 1을 갖다 왼쪽에다 1 대입한 거, 오른쪽에다 1 대입한 거 쥐가 4, 4로 똑같다고 하니까 우리는 숫자를 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빈칸이 없으니까요. m을 갖다 대입했을 때, m값을 대입했을 때 여기다 지금 n이라고 하는 게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n 있는데 n값 대신에다 m을 대입한 거지? m을 대입한 게 성립한다고 가정해 놓고서 그 다음에 보여줄 거는 m 플러스 1을 대입한 게 성립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m 플러스를 대입한 게 성립한다는 이야기를 하려면 한쪽 구석에다 m 플러스를 대입한 거 한 번만 써놓고 출발하자. 내가 n 대신에 n은 네 군데 있고 다 m 플러스를 대입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지아야? 네.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m 플러스 1까지 2k-1 n 대신에 m 플러스를 대입했더니 3m 플러스 1가? 그 다음 녀석의 값은 m 플러스 1의 제곱 3m, 이건 전개를 하면 그지 같네. 3m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을 쓸 차례지. 전개를 할까 말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봐볼까? 문제에선 전개를 요구하는 것 같다. 전개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럼 전개했더니 3m제곱 6m 플러스 3 더하기 1이니까 4까지 요게 m 플러스 1번째 식입니다. 나는 지금 이 n번째 식을 이용해서 m 플러스 1번째 거를 보여주는 과정을 빈칸 채우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n번째 걸 가지고 n번째 식을 변형해서 만든 게 아니라 느닷없이 바로 n 플러스 1번째 거의 좌변을 얘기하냐? 이거 n 플러스 1번째 거 좌변 아니야? n 플러스 1번째 거의 좌변의 값을 마지막 이 오른쪽 깨든다고 하는 과정에 빈칸 채우는 중인가 봐. 그러면 다가 누군지는 이미 아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요게 n 플러스 1번째 식의 좌변, 요게 n 플러스 1번째 거의 우변으로 끝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의 값은 이게 지금 다의 값인 건 알고 있는 거네. 여기까지 납득이 됐을까요? 이제 빈칸 채우려고 합니다. n 플러스 1번째 거의 좌변 값이 요거는 지금 n번째 거의 좌변 아니야? 아닌데? 요거는 1인데 이건 4네? 비슷한 거 같으면서 좀 달랐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어떻게 넘어간 건지 자세히 눈을 크게 뜨고 살펴야 되겠다. 뒤의 식은 똑같은 식이냐? 잘 보면 이 식과 이 식은 서로 같은 식이니? 아, 네. 근데 밑줄 친구 두 개는 같은 식이야. 근데 위에 거는 1부터 m 플러스 1까지 대입한 거고 밑에 건 1부터 m까지 대입한 거니까 등호가 성립하려면 m 플러스 1을 대입한 거 하나를 별도로 썼다는 얘기네. 그래서 모든 k값 대신에 k값 대신에 m 플러스를 대입한 거 하나만 여기다 쓰겠다. k의 값은 두 군데 있나? 거기다 m 플러스를 대입한 것만 따로 쓰려고 합니다. 그럼 가에 들어갈 녀석의 값은 여기 k값 대신에 m 플러스 1을 대입했으니까 앞에 거는 2m 플러스 1, 뒤에 거는 m 플러스를 대입했더니 2m 플러스 2를 빼야 되니까 남은 녀석의 값이 m 플러스 2? 요게 가네. 그리고 밑에 줄로 내려가면서는 달라졌는데 또? 달라진 포인트는 여기는 4였는데 여기가 지금 1로 바뀐 상황이네. 가는 똑같이 쓴 거고 지금 상황은 요 밑줄 친 녀석의 값을 이렇게 바꿔 쓰는 거 그 다음에 뭔가가 추가됐다고 얘기하는 거네. 그래서 이 한 가지가 이렇게 두 가지로 바뀌었다는 얘기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라는 얘기네. 그러면 지금 한 작업은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m까지 2k-1 여기 써있는 녀석의 값을 이렇게 바꿀 계획이라고? 그러면은 3m 플러스 1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의 값이 요게 위에 거니? 쌤이 4 한 개만 다음 줄에서 1로 만들어야 되니까 3m 플러스 1 마이너스 2k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하고 4를 1하고 3으로 쪼개었어. 이제 전개하려고 한단 말이야. 시그마 k 값이 1부터 m까지 2k-1 이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에 거 3m 플러스 1 마이너스 2k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마지막 3의 제곱 내가 지금 a 플러스 b의 제곱을 했는데 이해되시나요? 그 중에서 여기는 더하기 값을 기준으로 시그마를 두 개 따로따로 쓰려고 하거든?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m까지 2k-1 곱하기 3m 플러스 1 마이너스 2k의 제곱으로 앞에 건 완성한 것 같은데? 이제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또 요거랑 곱해가지고 시그마를 써줘야 되겠다. 더하기니까. 더하기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m까지 2k-1 곱하기 요거 다 한 번에 써버리려고. 왜냐면 이거 한 개 말고 나머지는 다 한 덩어리잖아. 된 거 맞아요? 그럼 18m 플러스 6에다 9 더했으니까 15 마이너스 12k. 근데 문제가 요 녀석에서 다음 줄로 넘어갈 때 3이라고 하는 숫자만 끄집어내라고 했네. 그럼 3만 3배 가지고 끄집어내주면 요 녀석 값이 뒤에 있는 값이 3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m까지 2k-1 곱하기 6m 플러스 5 마이너스 4m인가? 그때의 나의 값을 고르세요. 그럼 나의 값이 누구란 얘기야? 아이고야, 쌤 4K라고 썼어야 되지? 다 구했습니다. 가나다를 다 알고 있을 때 숫자만 대입하세요. F한테 1, G한테 1, H한테 1, 가나다에다 1만 대입하라고? 가한테 1 대입했더니 1 대입하면 9? 나한테 1 대입했더니 다한테 1 대입했더니 4 곱하기 13? 4 곱하기 13인가? 이 세 개 값을 다 더하라는데? 된 거 맞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답이 없다. 다 잘했는데? 왜 답이 없을까? 1을 잘못 대입했나? 다 111만 대입하세요. 11 3 곱하기 3 9 1 대입하면은 4 곱하기 13 4 곱하기 13 52 20 72 나 하나도 실수 없었는데? 음... 6, 3, 18, 6, 1은 6, 15, 마이너스 12K. 틀린 게 없어, 틀린 게. 가의 값을 잘못 쓸 가능성이 있나, 내가 지금? 가를 잘못 썼다. 여기다 m 플러스를 대입한 거 쓸 때, 요 제곱을 안 썼다, 선생님이. 이런 거 맞아요? 요 제곱이 원래 있었는데 이 제곱을 빼먹었어? 그럼 이 값은 27인 건가? 이제 더하기만 다시 해봅시다.
더하기 다시 했더니 79한테 11을 더하면 91. 네, 90은 보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방정식 문제에 시그마가 많은 문제를 풀었고요. 지금 했던 방법이 실은 시험에 나오는 제일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이거든. 방금 했던 게. 지금 했던 게 터득이 되어지면 우리는 상당히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어. 이제 부동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부동식은 n값이 4보다 같을 때 모든 4보다 같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 부동식이 성립하는 걸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최초의 숫자가 4라고 하니까 4를 갖다 대입해서 부동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네. 아무튼 우리 빈칸만 채우면 되니까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할 때 m을 갖다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라고 한다면 m 플러스를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빈칸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처음에 써있는 녀석의 값은 요게 m을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m 플러스를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얘기를 하려면 여기 모든 n값이 두 가지밖에 없나? n값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n값 대신에 m 플러스를 대입할 거라서 요 녀석의 값이 m 플러스 1번째 식이지. 나의 값은 누구지? 이미 알고 있는 거네? 나의 값은 gm인데 9 대입한 건 10인가? 이제 f만 알면 되겠다. f의 값이 필요한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먼지거리에서 가를 갖다 구했다고 하는데 그럼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이네 지금. 출발하기를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 플러스 1까지 로그 2의 k라고 써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로그 k의 값이 1부터 n까지 로그 2의 k 값은 n보다 큰 건 알고 있잖아. 그걸 써먹어서 이 밑에 걸 만들려고 하니까 요 녀석의 값을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로그 2의 k 하나 쓰고 n 플러스를 대입한 건 따로 쓰려고 해. 여기까지 됐을까? 그럼 여기 써있는 것 중에 왼쪽에 있는 값은 n보다 크다고? 뒤에 건 똑같이 그냥 쓰려고. 그때 문제가 가에 들어갈 녀석의 값을 구하세요. 가는 이거 같은데? 그때 가한테 7 대입합니다. 7 대입하면 뭐 나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지금 19번 문제는 배수 문제, 약수 문제가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할 때 제일 까다롭거든? 이건 약간의 조작이 좀 필요한 문제 유형이라서 일단은 처음에 얘기한 거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 값이 7의 배수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7의 배수인 걸 증명하려고 하는데 최초에 1을 갖다 대입했을 때는 빈칸이 없습니다. 숫자 1 대입하면 7의 배수인가 봐. 그런데 K를 갖다 대입했을 때 7의 배수라고 가정한 상태거든? K를 갖다 대입하면 7의 배수예요. 그걸 가지고 마지막에 이야기할 거는 N 플러스를 대입한, K 플러스를 대입한 것도 K 플러스를 대입한 것도 7의 배수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K 플러스를 대입했습니다. 내가 지금 마지막 마무리는 6에 N 대신에 K 플러스 1 대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값이 7의 배수인 걸 증명하는 걸 보여주는 게 수학적 변화법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지금 알고 있는 건 지금 여기는 요 K번째 게 7의 배수인 걸 이용해서 이걸 보여줘야 될 과정입니다. 그 중에 1을 이항했더니 6의 거듭제곱은 7n-1인데 요 녀석 왼쪽 거 있잖아. 왼쪽 녀석인 6의 2k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1 6의 제곱은 36인가? 36 곱하기 6의 2k 플러스 1승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는데 6의 2k 플러스 1승의 값이 7n-1이라고? 그 7n-1을 대입하려고 36 곱하기 7n-1이라고 대입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랬을 때 가는 36인 값지? 나 7로 묶어 쓰라고? 7로 묶어 쓰라고 하는데
7 곱하기 36 곱하기 m 빼기 36 플러스 1 7로 묶어서 보세요. 7로 묶었더니 36m-5인가? 그게 나라며. 네, 끝난 것 같은데? 알맞은 숫자 A는 36입니다. 그 36이라는 숫자한테 여기다 1 대입한 걸 더해주세요. 1 대입하면은? 되는 거 맞을까요? 이거는 배수의 문제 중에 좀 쉬운 편이야. 근데 이것보다 훨씬 까다로운 배수 문제도 있어서 배수 문제가 실은 엄청 까다로운 문제야. 자, 그 다음에 수학적 근합법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네, 한 문제가 더 있네요. 22번 문제가 다음에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수학적 근합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가나에 알맞은 녀석에 2만 대입하세요. 자, 지금 이렇게 5의 거듭제곱의 값은 2의 거듭제곱 더하기 3의 거듭제곱보다는 큽니다. 최초의 자연수 2를 대입했을 때 2 이상의 모든 자연수가 성립하는 걸 보여줄 때 2를 대입했을 때가 성립한다는 이야기 했고 빈칸은 없습니다. K를 대입한 것부터 쳐다봤습니다. K를 갖다 대입한 녀석은 요게 K번째식. 그럼 K 플러스 1번째 게 성립한다는 걸 지금 보여준다고? 그럼 K 플러스 1번째 거에 해당하는 나는 누구란 얘기야? K 플러스 1번째 게 성립하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이게 K 플러스 1번째 거에 나야? 여기다 K 플러스 1 대입한 거? 여기다 2 대입하라는데? 2 대입했더니 8, 2 대입했더니 27, 8 더하기 27. 하나는 아주 쉽게 구했습니다. 이제 가를 구하라고 하는데, 가? 가의 값은 출발을 여기서부터 출발하네. 5의 K승이라고 하는 숫자는 2의 K승 플러스 3의 K승보다 큰데, 내가 지금 보여줄 건 5의 K 플러스 1승이라고 하는 K 플러스 1번째 거의 좌변값을 변형하려고 하는데, 5 곱하기 가라고 썼다고?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네. 5 곱하기 가? 가가 뭘까? 이거의 양변에 5 뺐다는 얘기인가? 5 뺐을 때 가를 구하라는 얘기인가? 좌변값에 5 빼한 거, 우변값에 5 빼한 거.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얘기하는 건가? 그럼 이게 맞는지 검사는 해봐야 되겠다. 문제는. 지금 이거 계산했을 때 이게 등호가 성립해야 되지. 5 곱하기 가의 값이 5 곱하기 가의 값이 5 곱하기의 K승 더하기 5 곱하기 3의 K승이라면 이게 5 곱하기 가라면 거기 나의 값 우리가 구해놨잖아. 나의 값은 2의 K 플러스 1승 플러스 3의 K 플러스 1승을 뺐을 때 빼기 한번 해보자. 5 곱하기 2의 K승 빼기 2 곱하기 2의 K승. 5에서 2 뺐으니까 3 곱하기 K승인가? 5 곱하기 3의 K승에서 3 곱하기 3의 K승을 뺐으니까 이게 맞아 지금? 맞네. 그럼 지금 추정했던 가의 값은 맞게 구한 거네. 그 값이 FK 가의 값입니다. 2 대입하세요. 2 대입했더니 네. 13하고 35를 더하세요. 네, 빈칸 채우기 문제는 아주 쉬운 편입니다. 정신만 차리면 풀 수 있는데 우리 지아는 죽었다 깨어도 이번 생에 무조건 못 풀겠네요. 왜요? 정신을 안 차리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적당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수학적 변화법 문제가 이제 없을 것 같아. 뭐 수행평가도 뭐야? 너희 책에도 있어 수행평가? 네, 있어요. 수학적 변화법. 자, 이제 뭘 해드릴까요? 여기가 지수함수, 로그함수, 역함수. 이건 시험범위 아니죠? 여기 방정식부터 시험범위죠? 이런 걸 다 풀고, 이거 다 쉬운 문제인데? 원하는 풀이. 예전에 푼 거 아니야? 네, 여기서부터 합시다.
여기서부터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걸 스텝 2에 있는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게 방정식. 아이고야. 계속 페이지 몇 번을 펴고 있냐? 멍청하게. 그건 160쪽에 있다고? 60. 60쪽부터. 60쪽부터 많이 해야지 5장 할 것 같아. 진짜요? 여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 조금만 60쪽에서 65쪽까지만 일단 펴놓고. 건이야, 이제 마음이 좀 소로들었어? 안정이 돼가고 있어? 다시 물어요, 그러면. 네. 야, 남자애들 얼마나 세고 쓰는데 그러고 그냥 마구하지. 자, 방정식 문제로 왔습니다. 레벨 2부터입니다. 로그 함수가 하나 있는데 이 로그 함수의 역함수의 값을 fx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로그 함수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y축 방향 얼만큼 편移도한 거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더한 거죠? 그런데 역함수의 값이면 미세값 2인 로그 함수의 역함수는 미세값이 2가 되는 지수함수인가? 그러면은 우리는 역함수의 값은 이 x축 방향 움직임과 y축 방향 움직임이 반대로 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 지수함수의 값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녀석이 fx인가? 그럼 fx가 누구란 얘기야? 2에 x 플러스 1승 마이너스 3. 여기 지금 fx인데 여기다 지금 대입해서 문제 풀라고 합니다. 대입하겠습니다. 2에 2x 플러스 1승. 자, 지금 뭐 하는지 아시죠? 거기서 2에 x 플러스 2승. 꼴랑이 방정식의 실근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치환하려고 합니다. 2x의 값은 t라고 치환할 거죠? t의 값은 반드시 양수해야 되고 한 개짜리 치환했으니까. 그럼 치환했더니 첫 번째 거네. 두 번째 거네. 이해된 거 맞을까? 어디? 아, 마이너스 3을 빼먹었구나. 그럼 마이너스 16인가? 지혜야, 어느 정도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되니? 네.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8의 값은 빵입니다. 인수분했더니 t 플러스 4하고 그럼 t의 값이 양수값이니까. 그럼 2x의 값 2가 나오는 실근은? 네, 첫 번째 문제 할 만한 문제였네. 이런 문제는 변별력이 없는 문제에 속하거든. 다 잘 푸니까. 220번으로 갔습니다. 220번 문제는 지수방정식에서 두근의 합의값 1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두근의 합의값은 x의 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알파하고 베타를 더해서 1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지만 내가 이걸 치환해서 풀려고 하는데 2x의 값을 t라고 치환하게 되면은 첫 번째 거는 2t제곱, 두 번째 거는 at 플러스 a 플러스 13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원래 방정식의 값은 근이 알파 베타지만 지금은 근의 값이 t의 값이 근인 거잖아.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그럼 알파의 값을 대입한 2의 알파승의 값이 근인 건가? 베타의 값을 대입한 2의 베타승의 값이 근입니다. 그때 문제에 구한 거는 두근의 고백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지금 알파 베타 곱한 게 지금 필요한 상태인데 알파 베타의 고백값은 이 두 개의 뭘 이용해 되려나? 일단 합부터 구해볼까? 두 개를 합했더니 두근의 합의값은 마이너스 2분의 A인가? 두근의 고백값은 네, 2분의 A 플러스 13이네.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 1인 걸 써먹어야 되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 1이니까 요게 지금 2의 1승인가? 2가 나오는 A의 값은 마이너스 9. A가 마이너스 9니까 요 녀석의 값은 2분의 9. 2분의 9가 2의 거듭제곱 두 개 더해서 2분의 9? 그럼 한 녀석의 값이 4? 한 녀석의 값은 2분의 1 이런 건가? 2의 거듭제곱끼리 더해가지고 2분의 9 나온 거 이거밖에 없잖아. 이해된 거 맞아?
그럼 하나는 2가 될 테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건가? 그래서 2하고 마이너스를 더해서 1, 2하고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 2. 221번으로 갔습니다. 한 개짜리를 치환했을 때에는 0보다 크다라고 하는 범위가 생기는데 두 개짜리를 치환했을 때에는 어떤 범위가 생기죠? 산술기하 평균 때문에 2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생깁니다. 산술기하 평균 때문에 최소값이 2여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4x승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승은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네. 누구죠? X 네. 플러스 X. 두 개짜리를 치환했을 때는 요걸 양변 제곱해서 이항한 것밖에 없어. 2만 이항했어. 제곱한 다음에. 자,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첫 번째 건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2, 두 번째 건 플러스 3t. 방정식의 실근값을 알고 싶습니다. t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6이랑 3이라고? 그런데 2보다 같아야 되니까 3이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t라고 하는 값이 2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을 t라고 놨던 거잖아. 이게 3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럴 수 있는 근해값을 구하는데 x가 누구면 되지? x가 1? x가 1이면 이거 2분의 5인 것 같다. 그지? 이때 x의 값은 구하기 쉽지가 않네? 이때 x의 값은 구하기 쉽지 않은데 문제 요구한 건 이걸 구하래 지금?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저 값이 그러면은 네 너도 남친 생겼어요? 썸 타요? 아니. 뭔 놈이에요? 내가 지금 구하는 게 지금 4의 마이너스 알파승 플러스 4의 마이너스 베타승의 값이 지금 필요하다고? 알파 베타라서 직접적으로 대입했으면 좋겠는데 대입할 수가 없구나. 이걸 만족하는 근해값이 지금 알파 베타고? 그러면 또다시 풀어야 되겠네. 여기서 또 이제 문제 시작이야. 쌤이 이 x의 값을 t라고 t는 아까 했으니까 s라고 해보자 이번에는. s의 값은 양수인 거니? s라고 놓고 앞에 거는 s, 뒤에 거는 s분의 1? s를 곱한 다음에 이항하려고 하거든? s의 제곱 마이너스 3s 플러스 1은 빵인가? 그럼 지금 알고 있는 거는 s라고 하는 값이 2의 알파승 또는 2의 베타승이니? 우리 이거 근해값 x의 값이 알파 베타잖아. 됐어? 그럼 근각계수관계에서 두 근의 합의값은? 두 근의 고백값은? 근데 문제가 지금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값은 앞에 거는 4의 알파 승분의 1, 뒤에 거는 4의 베타 승분의 1? 통분하게 되면은 4의 알파 승 플러스 4의 베타 승 곱했으니까 플러스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분자의 값은 4의 알파 승 플러스 4의 베타 승? 분모의 값은 이거 제곱한 거니? 분모 어차피 1이네? 분모 어차피 1이고 분자만 계산하면 되겠다. 2의 알파승 플러스 2의 베타승 전체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알파승 곱하기 2의 베타승 대입했습니다. 9 마이너스 2 두 번 풀어야 되네 귀찮게. 지하 녹화 뜨면 녹화된 거 다시 보니? 아직은 뭔데? 잠깐만 선생님 지금 녹화하는 거 아직 안 올렸어. 어차피 안 볼 거라서. 본다고? 뭐예요? 아 나중에 시험때 인버에서 볼 거라고? 지겨찾기 해놨어요. 저도요. 나도 나중에 보기. 또 뭘 즐겨차게? 선생님 기능에 그 나중에 보려고. 아 나중에 볼 것만 즐겨찾게 놨다고? 지금 풀려고 하는 거는 지수방정식을 풀려고 하는데 이 지수방정식의 특징 딱 보니까 미세 값은 다르지만 지수의 값은 똑같습니다. 그럼 미세 값은 다른데 지수의 값이 똑같으니까 첫 번째는 미세 값이 누구였을 때 똑같은 거야? x가 4여가지고 미세 값이 같으면 당연히 등호가 성립하겠네. 둘 다 4에 똑같은 거듭제곱, 4에 똑같은 거듭제곱이니까. 그럼 4는 일단 근이네. 두 번째 거는 어떨 때 또 이 값이 등호가 성립할까?
네, 지수에 있는 값이 빵이었을 때 지수에 있는 값이 빵이면 x라는 값이 빵 또는 6인데 x가 빵 또는 6이었을 때 지수에 있는 값은 서로 똑같지만 미세 값은 다르잖아요. 미세 값이 지금 x한테 빵 대입하면은 1의 거듭제곱, 5의 거듭제곱 다르지만 1의 빵승하고 5의 빵승은 똑같은 거니? 그래서 미세 값이 달라도 지수가 빵이면 동화성립합니다. 그때 모든 실근의 합의값은 다 마이너스가 크니까 다 더해도 되지?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특징이 어떤 특징이지? 지수가 다르고 밑이 똑같은 건가?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지수의 값이 똑같아야지만 똑같겠네. 그럴 수는 x의 값이 누가 있어?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은 밑에 있는 x의 값이 누구면 또 똑같을 수 있지? 밑의 값은 0이 될 수 없어. 네, 1의 거듭제곱은 몇 승이든지 똑같으니까 그때 모든 근의 합의값은 보통 빼먹는 거는 잘 푸는데 미세 값이 지수의 값이 빵인 거 보통 빼먹고 미세 값 1인 거 보통 빼먹거든 애들이.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223번 문제가 로그 함수가 두 개 있는데 두 개의 로그 함수를 준 다음에 5대2, 5대2를 이용하면 방정식이 나오나 보다. 요만큼의 길이가 5대2였을 때 k의 값을 구하세요. 지금 이런 문제는 매번 바뀐 문제가 매번 출제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선분의 길이에 대해서 언급하는 식이 있으면 점의 좌표를 찾는 게 항상 포인트거든. 이 점 4점 좌표를 찾으려고 해 지금. 그럼 4점을 구하려면은 로그 함수 위에 있는 a점 좌표를 알고 싶은데 a점은 y좌표가 k라는 얘기네. 그럼 x한테 뭘 대입해야지 k가 나오는 거야? 그래 2의 k승을 집어넣으면 로그 2의 2의 k승이니까 k가 나오겠다. 근데 이 녀석의 값은 x한테 뭘 대입하면 k가 나오는 거지? 사가 약분되고 2의 마이너스 k승이 있어야지 앞으로 마이너스 k가 나와서 플러스 k인가? 자, 그래서 b점 좌표의 값이 4 곱하기 4는 2의 제곱이잖아. 2의 마이너스 k 플러스 2승이라고 쓸까? 된 거 맞죠? 지아야, 네. 영원 있는 눈빛 맞아 방금? 네. 네, 그러면 시점은 네가 구할까? 왜 아니죠? 뭐 대입한 빵 나와? 이 로그 함수는 무엇을 대입한 빵이 나와?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네, 1, 2번 빵 나와. 자신감 가져도 되겠다. 그럼 D점 좌표는 뭘 대입한 빵이 나와? 맞아요. 4 대입해야지 진수의 값 1이니까. 그럼 밑변의 길이 값, CD의 길이 값은 지금 3이라는 얘기네. 3이라는 길이가 2에 해당한다고? 근데 여기는 요만큼의 길이의 값 어떻게 구하는 거야? Y좌표 똑같을 때? 오른쪽에 있는 X좌표에서 왼쪽에 X좌표 뺀 게 이거 길인가? 그래서 AB라는 길이의 값은 2의 K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 플러스 2승이고 CD라는 길이의 값은 3인데 그게 5대2라고? 내항끼리 외항끼리 곱해서 K만 구하면 되겠다. K는 양수라고 합니다. 자, 안에 것끼리 곱했더니 15. 이거 곱해서 2로 나눠줬습니다. 요 녀석의 값이 이제 치환할까? 2의 K승이라고 하는 색깔을 치환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 T. T분의 4. 양배 2T 곱하겠습니다. 2T 곱했더니 이제 인수분해해서 T값만 구한 다음에 K값 구하면 되겠다. 인수분해도 쉽게 나왔다. 따라 T의 값은 근데 T의 값은 지수의 값을 취하했으니까 양수값을 선택해? 네. 요 값이 2의 X승이 나오도록 하는 2의 K승이 나오는 K의 값은 되신 거 맞죠?
그러면 이 문제의 포인트가 뭐라고? 점의 좌표들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차근차근 풀면 풀립니다. 224번 문제가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의 값을 가지도록 하는 정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문제 장르가 약간 생각이 필요한 문제로 바뀌는 것 같은데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 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절대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범위를 쪼개야 되는 거 아닌가? 3x-2가 0보다 같을 때 0보다 같을 땐 그냥 밖으로 나가는 거지. 그럼 3의 x승 마이너스 a 플러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10인가? 된 거 맞니? 3의 x승 마이너스 2가 음수였을 때 그래서 3x의 값이 2보다 작다고 한다면 절대값 속에 있는 게 마이너스를 달고 나갈 테니까 마이너스 3의 x승 플러스 3의 2가 10? 그럼 3의 x승의 값이 3의 2 마이너스 10인가? 근데 문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오이씨 이거 어떻게 하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그럼 이것도 지수함수의 값이랑 상수함수의 값은 교점이 한 개니? 이것도 지수함수하고 상수함수의 값은 교점이 한 개니? 이런 거 맞아? 그럼 나의 바램은 무조건 여기서 근이 한 개, 여기서 근이 한 개 나와야지 근이 두 개인 거네. 그러면 지수함수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생각해 볼게. 자, 선생님이 지금 그리는 요 선이 y는 2a라고 한 선이다? 근데 그 녀석과 지수함수가 있습니다. 지수함수의 값은 요 녀석의 값이 지수함수 y는 3의 x승이라고 한 지수함수입니다. 근데 나의 바램은 이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2a보다 컸을 때 이 부분이 2a보다 큰 거지. 2a보다 컸을 때에는 a 플러스 10이라는 선과 교점이 하나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a보다 작았을 때는 y는 3a 마이너스 10하고도 교점이 꼭 한 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램을 가지고 있을 때 정수 a의 값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선이 여기 있으면 3의 x승의 값이 2보다 큰 부분에서 이 선과 만나는 교점은 없는 거지. 이 선이 여기 있으면 2보다 작은 쪽에 있는 지수함수가 얘랑 만나는 교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교점이 한 개 한 개 있으려면은 여기는 지금 등호가 있냐? 그래서 a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2a보다 커야 되고 2a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야지 한 개 한 개 존재할 것 같은데? 그럼 따라서 2항 했더니 a의 값은 10보다 작아요. 2항 했더니 a의 값은 이것도 10보다 작다냐? 아이씨, 그럼 두 개 공통되는 건 a의 값이 10보다 작은 건데 그냥? 그런데 3a-10이라고 한 선 있잖아. 지수함수의 점근선이 누구야?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y는 빵이야? 그럼 이 상수함수의 값이 요 선이 이런 데 있으면 교점은 없는 거네. 이런 데 상수함수가 있으면 지수함수가 아무리 여기 존재하는 지수함수 요 그림에서 교점은 없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의 범위가 더 생길 텐데 그 녀석의 값은 요게 0보다 크다는 범위가 생길 것 같은데? 이해된 거 맞아? 그래서 3a-10의 값이 0보다 커야 되니까 a라는 녀석의 값은 3분의 10보다 더 커야 돼. 그래서 이거 두 개 만족하는 a의 범위와 이걸 만족하는 a의 범위를 이용해서 정수 중에 제일 작은 것, 정수 중에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더하라고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문제 조건을 가지고
스스로 어떻게 되면 되겠네? 어떻게 되면 되겠네? 이렇게 추론해서 푸는 문제야. 근데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좀 까다로운 것 같아. 시간은 얼마 없고 빨리빨리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니까. 그래서 좀 까다로운 것 같아. 다음에는 지수방정식에서 서로다른 두 개의 실근의 값을 갖도록 하는 정수 K 값의 개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보다 쉬운 문제인 것 같은데? 쌤은 지금 이 x의 값을 t라고 치환하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건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요게 서로 다른 실근이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t의 값이 양수라고요? 여기서는 x라고 하는 값이 x라는 값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라는 얘기고 지금은 치환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t라고 하는 값이 서로 다른 두 양근입니다. t의 값은 0보다 커야 되니까요. x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지만 치환했을 때 t의 값은 0보다 큰 녀석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녀석은 내가 이걸 ft라고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 함수는 2차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의 값은 x축입니다. 2차 함수고 x축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수인 근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양수인 값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2차 함수는 아래로 블록이거든? ft 네모는 아래로 블록. 그게 x축과 만나 생기는 근이 두 개 있으면 좋겠는데 두 개가 양수였으면 좋겠습니다. 0보다 오른쪽에 알파 베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t축입니다. 이 문제는 수 근근의 문제로 근이 붙어있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풀어야 되나요? 또 근이 붙어있을 때는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근으로 근이 떨어져 있을 때는 함수값만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첫 번째 판별식, 이건 고등학교 1학년 내용입니다. 두 번째 대칭축, 세 번째 함수값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근이 떨어져 있을 때는 세 번째 거 함수값만 가지고 풉니다. 자, 첫 번째 판별식을 조사했습니다. 네모에서 판별식 값 조사하는 중이거든? 판별식이 4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4인가? 서로 다른 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은 0보다. 근데 그러려면 k가 빵만 아니면 되지 않아? 두 번째 대칭축. 대칭축이 누구야? 원래 대칭축의 값은 0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2는 원래 0보다 큰 거잖아. 세 번째 함수값. 이 중에 유일한 숫자를 집어넣은 함수값을 얘기하거든? 함수값은 유일한 숫자인 빵을 집어넣은 함수값. 이 값이 y좌표를 얘기하는 거지. 함수값은 0보다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0보다 큰 거네. 따라서 k제곱이 4보다 작으니까 k의 값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입니다. 이 모든 녀석을 만족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또는 0부터 2까지입니다. 이 사이는 정수 몇 개 있나요? 지금 했던 거는 근의 위치 관계 매우 중요합니다. 226번으로 갔습니다. 지수함수가 4x이라고 하는 지수함수가 있고 그 다음이 2의 거듭적으로 표현된 지수함수도 있는데 두 개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때 AB의 x좌표를 AB라고 한다면 AB를 곱한 값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값의 개수를 구하세요. 상황이 이거 같은데? 두 개가 만나는 점의 x좌표가 AB라고 얘기했네? 만나는 점의 x좌표는 두 식을 같다고 놔야 되는 거잖아. 두 식의 값을 같다고 놓았을 때 그때 근의 값이 A하고 B라고? 그런데 A, B를 곱해서 음수라는데? 그럼 하나가 음수, 하나가 양수라는 얘기인가? 그럼 그 근의 값을 선생님은 A를 음수, B의 값 양수라고 할게? 이러한 K값을 알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풀었던 거랑 유사할 것 같은데? 4x승 마이너스 12 곱하기 2의 x승 플러스 k 마이너스 3의 값이 빵이라고 하는 방정식에서 치환하려고 하거든? 근데 치환하게 되면 쌤이 지금 2x승이라고 하는 값을 t라고 치환하게 되면 t의 값은 양수값인 거지. 근데 지수함수를 미리 그려볼게. 자, 지수함수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쌤이 어떤 지수함수를 그리고 있냐면 이런 지수함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가 x축, 여기가 t축, 지수함수는 미세값이니까 증가함수인가?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네, 0,1. 그런데 음수값인 a의 값은 여기쯤에 있을 거고 양수값인 b의 값은 여기쯤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b라고 하는 녀석을 대입한 2의 b승은 뭐가 되는 거야? 1보다 큰 값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음수인 a를 갖다 대입한 값은 2의 a승이라는 값은 0과 1 사이 있는 값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쌤이 치환했을 때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방정식에서 근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2의 a승 2의 b승의 값이 근인가? 그런데 그 대소관계를 확인했잖아 우리가 지금. 2의 a승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0과 1 사이에 있고 2의 b승의 값은 1보다 큰 건가? 지금 네모는 2차 함수 빵은 뭘 의미한다고? 어떤 개인기죠? 빵이요? 빵은 뭘 의미한다고? X축. 네. 빵이 x축을 의미하는 거는 거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셨을걸? 자, 그러면 네모는 아래를 블록인가? 네. 네모는 아래를 블록인데 근이 2의 a승과 2의 b승의 값이 근이라고? 근데 한근의 값은 0과 1 사이 있다며. 한근이 1보다 크다며. 그럼 이 문제는 무슨 문제야? 수는 0은 수, 1은 수, 나머지 두 개는 x축과 만난 교점은 근인 거지. 이 문제는 수근수근의 문제야. 수근수근의 문제여서 근이 떨어져 있어. 근이 떨어져 있으면 뭘로 푼다고? 함수값. 네, 근이 떨어져 있으면 함수값. 그래서 이건 유일한 숫자가 아니라 숫자가 두 개 있네? 빵 대입한 값은 0보다? 1 대입한 값은 0보다. 그걸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빵 대입했습니다. 1 대입했습니다. 따라서 K값은 3부터 14까지가 K의 범위입니다. 이해됐을까? 네. 근데 실은 방금 했던 두 문제를 통해서 유사한 문제를 모두 풀 수 있는 상태가 됐으면 정말 좋겠거든? 원래 수학은 그런 거야. 수학은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 수백 문제, 수천 문제가 있단 말이야. 실은 수십만 문제가 있어. 그런데 유사한 것들 몇 개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변형된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거든. 자, K의 값은 그럼 몇 개 있는 거지? 4부터 13까지 할게. 227번으로 갔습니다. 이린이가 확실하게 잠에서 깼네. 건이야, 이년아. 공부를 해야지, 건이야. 선생님이 나중에 남친 소개해줄게. 빨리 힘내. 아들 소개시켜. 우리 아들? 우리 아들 너무 원거리지 않냐? 연애하기에? 어글이라고요? 원거리. 원거리. 먼 거리. 잘생기면 다들. 아, 선생님 아들 잘생겼나? 선생님이 잘생겼어요. 선생님 안 닮았어. 닮게. 선생님 와이프 닮았어. 제가 이쁘실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 안 이뻐. 네, 놀라지 않아요. 선생님 와이프 안 이뻐. 선생님이 항상 이게 너희는 아빠 닮았어야지 인물이 좋았을 건데 필요 엄마 닮았다고 항상 얘기해. 진짜 개너버스 상처 안 받으세요, 와이프. 아, 근데 선생님 와이프도 그런 걸 이제 개그로 받아줄 수 있는 정도는 돼. 아니, 상처받으면 그 말 못하지. 그 선생님 와이프도 맞장구 쳐. 야, 니네 아빠 얼굴밖에 안 보고 결혼했는데 뭐 후회한다고 항상 얘기해. 역변하셔서. 딴 사람하고 사는데 엄마는. 자, 약물의 혈중 농도는 약물을 복용한 다음에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그 변화는 지수함수를 따릅니다. 약물 혈중 농도가 5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약물의 혈중 농도가 현재 20%가 되는 것은 약물을 복용한 다음에 몇 시간, 몇 분 후인지 로그를 이용해서 푸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약물의 혈중 농도의 값을 가지고 식을 세워야 된단 말이야. 최초의 약물의 혈중 농도를 A라고 해볼게. 최초의 혈중 농도. 그런데 5시간이 지날 때마다 2분의 1을 곱하는 건가? 그럼 5시간 지나면 2분의 1을 곱할 거고, 또 5시간 지나면 또 2분의 1을 또 곱할 거고, 또 5시간 지나면 또 2분의 1을 또 곱할 거잖아. 그렇게 계속 거듭제곱했으면 좋겠는데 그 녀석의 양이 정확히 현재 20%면 5분의 1인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근데 네모에다 적절한 식을 쓰는 게 중요한 포인트거든. 5시간 지나면 1승, 10시간 지나면 2승, 5시간이면 네모는 1, 10시간이면 2, 15시간이면 3 이렇게 쓸 거잖아. 그러면 T시간이면 네모에다 뭘 쓰면 좋을까? 오, 그러네. 5분의 T네, 네모가. 그래서 5시간 지나면 1승, 10시간 지나면 2승, 15시간 지나면 3승이 되는 거네. 이때 T가 알고 싶습니다. A는 양변에 약분했습니다. 양변에 역수 취하려고 하거든, 선생님이. 좌변도 역수를 취하고 우변도 역수를 취하려고 양변에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1승 했어, 지금. 양변에 로고 달려고. 로고 달리면은 5분의 T가 앞으로 나오죠. 로그 2가 0.3이면 로그 5의 값은 누구야? 두 개 더해서 1 나와야 되니까 로그 2 더하기 로그 5는 로그 10이니까 1 나와야 되니까 대입하려고. 좌변값은 0.3을 5로 나누기 하라고? 우변값은 0.7이냐? 3하고 7이라고 쓰고 5배 한다면 3으로 나누기 하자. 11시간인 건 알겠거든? 3분의 2시간? 40분? 지금까지 설명한 거 충분히 잘 이해가 됐나요? 네, 지수부동식으로 왔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야, 이 시간이 8시 8분밖에 안 됐어? 아이고 힘들다. 힘들겠지, 이년아. 아이고 수영해서. 지아야, 네. 남은 시간 동안 선생님이 널 바꿔낼 수 있을까? 생각하는 아이로. 지금은 생각하지 않는 아이거든? 네. 근데 그건 고질병이야. 너가 만약에 저학년 때, 아니야. 저학년 때 너를 계속 갈구고 너가 생각을 계속 이해할 수 있게끔 계속 누군가 계속 자극을 했으면 지금 완전 판이했을 거거든? 근데 이거 습관이야. 그러니까 네가 멍청한 게 아니라 너가 어떤 설명을 듣거나 뭐 할 때 뇌를 쭉 이어 사용하지 않고 조금 사용하고 졸라 많이 쉬어버리고 조금 사용하고 졸라 많이 쉬어버리는 일이 질병처럼 계속되고 있는 거야 지금. 네. 그것만 바꾸면 더 영리해질 수 있어. 저요? 그러니까 뇌를 쉬지 않아야 돼. 뇌를. 자꾸 대답하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이런 게 노력이 필요해. 네. 아직 늦지 않았어. 언제가 되세요? 아직은 시간 여유가 있잖아. 선생님이 가르쳤던 애 중에 고3 때부터 가르쳤던 애가 있거든? 근데 여자애였어. 지금 서울대에서 일하고 있어. 서울대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 네? 유니스트 졸업하고. 아니 그 말이 되잖아.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지수부동식에서 미세값이 똑같은 거지 지금. 네. 미세값이 똑같은데 미세값이 지금 xx 똑같잖아. 그런데 x의 값의 정체는 0보다 크다고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상황이 좀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겠네. x의 값이 0과 1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x의 값이 1일 수도 있고 x의 값이 1보다 클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범위를 쪼갠 이유는 지수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밑이 0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 1보다 큰지가 증가 감소 함수를 가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범위를 쪼갰습니다. 미세값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부동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x 없애면. 미세값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부동 방향 바꿔야 돼? 이 정도는 이해하시나요? 미세값 1보다 컸을 때는 x를 없애면 부동호 방향은
네, 미세값보다 컸을 때는 증가함수니까 그 모양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x값 1이면 왼쪽에 있는 값도 1, 오른쪽도 1이니까 부동은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x가 1이었을 때는 저 식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거에서 x값 범위 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거는 x값이 3보다 작은 건가? 2x가 6보다 작으니까. x값이 지금은 3보다 큰 거니? 그럼 0과 1 사이에서만 답을 찾고 있는 중이었는데 3보다 작은 건 다 답이라고 하니까 이거 두 개 공통 범위로 답은 0부터 1까지라고 할 거야. 1보다 큰 것 중에서 답을 찾고 있었는데 답이 3보다 큰 값이라고 하니까 두 개 공통되는 답은 3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요것 또는 요게 답이겠네? 이해되신 거 맞아요? 네. 229번으로 갔습니다. 지수부동식입니다. 치환해서 푸는 방정식과 똑같습니다. 치환하려고 하는 건 지금 2의 x승의 값을 치환하려고 합니다. 2의 x 플러스 승을 치환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지수의 값은 무조건 0보다 큽니다. 치환했더니 첫 번째 건 t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6t 플러스 16k 인수분해했습니다. t-k 값이랑 t-16이어서 문제점이 하나 생겼네. k가 큰지 16이 큰지를 모르는 것 같은데? 근데 정수 x의 개수가 다해서 두 개였으면 좋겠다고 하네. 그러면 정수의 개수가 두 개가 되려면 k부터 16까지가 되든 아니면은 16부터 k까지가 되든지 간에 이 속에 정수의 값이 두 개 있도록 하는 k라는 정수는 누구야? 14고 15가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k는 13이어야 돼? 이때 같은 경우에는 k가 누구여야 돼? 두 개가 있으려면? 네, k가 19였을 때 두 개겠구나. 그럼 k의 값은 지금 13하고 19인데 두 정수의 값을 개수를 두 개가 아닌가 본데? 뭐지? 왜 두 개가 아니지? t가 정수가 아니라 x가 정수였구나. 그러니까 x가 정수니까 상황 완전 달라지겠네? x라는 정수의 개수가 두 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k값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그럼 t라는 값이 누구였지? t의 값은 2의 x 플러스 1승이었나? 이걸 만족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런데 2로 나누게 해주면은 2의 x승의 값은 이런 범위는 x의 값이 정수가 두 개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가 두 개? 일단 요가 2의 3승이니까 x가 될 수 있는 정수의 값은 그럼 1이 들어갔을 때가 이 값은 2? 그럼 2분의 k라는 숫자의 정체가 어떻게 됐을 때 정수가 딱 두 개인 거지? 2분의 k의 값이 2분의 k 값 2의 1승보다 1이면 2의 1승이잖아. 2. 1, 2. 여기가 0이면 이 속에 1. 이러면 되나? 네. 네, 이렇게 되면은 그럼 k 값의 범위가 2, 이런 k는 두 개? k가 정수라고 했나? 정수 k니까 여기서는 두 개야? 반면에 여기서는 요 값이 2의 3승이니까 정수의 값은 4, 5? 그럼 2분의 k의 값이 누가 돼야 되는 거야? 2. 이래야 되나? 네. 그러면은 10부터 선생님 지금 잘못 생각했지? 머리가 이렇게 돌아 쓰는 수고있냐? 이거는 2의 1승, 2의 빵승 2의 빵승 2의 1승 2, 2의 빵승 1 이건 맞아. 요 녀석은 잘못 생각했구나. 정수 x가 두 개 있으려면은 6승, 6승, 6승 2의 6승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러면 안 되는지. 5승부터 6승까지인가? 이것도 그렇게 쓸 거겠네? 2의 1승보다는 작으면서 2의 빵승보다 커야지 x의 값은 이된 거 맞죠? 여기다 2배 했더니 64부터 그럼 여기는 몇 개야? 여긴 2개? 그래서 66개?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모든 실수 2차 부등식 2000번. 이건 조금 다르다. 왜냐면 이거는 2차 부등식이 아니거든. 요거는 지수 부등식이거든. 써있는 건 모든 실수 x라고 써있지만 내가 이 녀석의 값은 치환을 할 계획이잖아. 치환을 하게 되면 0보다 클 테고 한 개짜리 치환했으니까 그러면 문제가 장르가 바뀌었어. 네, 양수 t에 대하여로 바뀐 거죠. 치환했기 때문에 모든 실수가 아니라 모든 양수에 대해서, 즉 y축 오른쪽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치환했더니 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k-3이라는 녀석의 값이 0보다 큰 같습니다. y축 오른쪽에서만 0보다 큰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칭축의 값이 누구야?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대칭축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나는 지금 y축보다 오른쪽만 보면 돼? y축보다 오른쪽? y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값들이 0보다 큰 하나 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제일 작은 녀석이 밑줄 친 거에 제일 작은 녀석만 0보다 큰 같으면 됩니다. 근데 제일 작은 녀석은 여기가 비어져 있네. 이 비어진 점이 누구야? 따라서 제일 작은 녀석만 0보다 큰 같으면은 이런 데 있는 값들은 당연히 양수입니다. 따라서 K값은 3보다 큰 같습니다. 최소값은 3입니다. 이해됐을까요? 네. 그 다음이 231번 문제부터가 이 문제는 아주 유명한 문제. 우리 예전에 겨울방학 때 봤던 문제거든? 평가원 기출문제라고 하는데 앞에 있는 거는 2분의 1의 fx gx승,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2분의 1의 3gx승. 미세값이 2분의 1이라며 부동호 방향은 바꿨습니다. 2항에서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gx로 묶어주겠습니다. 묶었더니 fx-3인가? 네.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은 gx라는 녀석의 값이 만약에 0보다 큰 같으면 fx-3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gx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fx-3의 값은 0보다 큰 같아야 돼? 3만 이항했습니다. 우린 이런 해를 갖다 구하고 싶습니다. 3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지금 여기가 지금 3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걸 만족한 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 구하는데 gx가 0보다 크다고? gx가 0보다 큰 건 3보다 큰 같을 때? 네. 3보다 오른쪽에서 0보다 큰 같으니까 x의 값은 3보다 큰 같았으면 좋겠고요. fx가 3보다 작은 같으려면 1부터 5 사이 공통범위의 값은 3부터 5까지 이 녀석은 gx의 값이 0보다 작을 때가 3보다 왼쪽 fx가 3보다 클 때는 1 왼쪽과 5의 오른쪽 공통범위의 값은 1의 왼쪽이 공통범위인가? 네. 네. 그때 이 속에 있는 자연수의 값들을 합해보세요. 합했더니 됐나요? 네. 자, 232번으로 왔습니다. 232번 문제는 이것도 엄청 유명한 문제. 모든 참고서에 다 있어. 첫 번째 함수의 그림은 그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함수는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함수는 증가함수인데 K가 누군지 몰라서 애매모호합니다. K는 지수함수를 좌우로 움직이는 거잖아. 지금 2의 X승만 있다고 한다면
2x승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된 녀석의 값 2x승이라고 할까? 요게 y는 2x승 0,1 지나는 거? 근데 k의 값에 따라서 이 녀석이 좌우로만 움직이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좌우로 움직일 건데 서로 다른 두 점 중에 한 점 좌표 x1은 y축의 왼쪽에 있으면 좋겠고 x2의 값은 0과 2 사이에 있으면 좋겠다고 하거든? 지금은 x1, x2의 값 둘 다 양수인 거지. 이 교점의 x좌표가 x1, x2인데 교점의 x좌표, x1, x2라는 교점의 x좌표는 다 양수인 거지? 근데 이 녀석이 한참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0,1을 지나는 순간보다도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해되는 거 맞아요? 그래야지 한 교점의 좌표는 음수인 거지? 된 거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교점이 문제인 것 같은데, 또 다른 교점이? 또 다른 교점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0과 2 사이에 있으면 좋겠다고? 그럼 요게 지금 포인트인 것 같아, 2가. 일단은 x1이라고 하는 음수인근을 가지려면 y절편의 값이 2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닌가? y절편 값이 지수함수의 y절편 값이 2보다 커야지만 교점의 x좌표가 y축 왼쪽에서 교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빵디 반값은 2보다 커야 됩니다. 빵디 반값이 2의 k승? 그게 2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k 값은 1보다 큽니다. 두 번째,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지? x2의 값 2보다 왼쪽에 있다는데? 그거는 요 녀석을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요 녀석? 원래 함수? 요거? 여기다 2대 2범 누구야? 2대 2범 78이냐? 맞아요? 그 점보다는 이 점이 더 아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78보다 더 작은 값을 해야 되겠다. 이 지수함수한테 2대 2범 거네. 그래야지 교점의 좌표 2보다 왼쪽에 있겠네. 따라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2대 2 반값이 2의 2 플러스 k승인데 그 값이 78보다는 아래에 있으면 좋겠어. 따라서 이 녀석은 계산을 못하는데 78이라서 2 하나만 약분해볼까? 2 하나 약분했더니 근데 어차피 우리는 자연수 k의 값들을 구해서 합하려고 하거든? k 값은 1보다 커야 된다며. 그럼 2부터 세야 되겠네? k라는 녀석의 값이 2일 때 되고 3도 되고 4까지만 되나? 5는 안 되지. 그런 자연수 k 값들의 합의값을 구하세요. 자, 이제 말로 나온 문제로 왔습니다. 말로 나온 문제는 맑게 말하면 엄청 쉬운데 어떤 식물성 플랑크톤이 바다의 수면에